이리 오너라 이리요. 예, 109회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나는 제목 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윤종신이다 해가지고 저도 제약 바이오 자료인데 네. 저는 이거 엔터 자료 아니고 제약 바이오 네, 자료. 제약 바이오 자료고요. 네, 그래요? 들어봐야겠어요. 네, 저는 윤세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제약 바이오 담당 최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IM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요새 뭐 사실 제약바이오 개인 투자분들도 예전엔 한참 댓글 많이 달렸는데 요새는 진짜 아예 댓글이 없어요. 그쵸, 바이오도 프리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제목도 좀 신선하고 한번 네. 좀 좋은 내용 좀 기대 한번 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제가 우리 얼마 전에 저기 최성원 연구원이 원고를 촉을 가져와서 나한테 국내 종목이 없다. 알티오진 하나 넣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더 넣어라 막 이랬었는데 이게 생뚱맞아식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글로벌하게 많이들 핫한 네, 테마 맞습니다. 이슈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은 바이오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요즘 핫한 게 이거 얼마 전에 작년인가는 뭐 면역하는지 엄청 유행했듯이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제목부터 왜 이렇게 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약간 구세대가 되겠구나 느꼈는데 어쨌든 보통 윤종신이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그 특징인 것 같아요. 발음을 할 때 노래 들어보면 되게 정확하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은 가사들이 진짜 똑똑똑똑 되게 잘 들리는데 그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곡이라고 해도 특히 요즘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거 좀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곡을 잘 써도 가사가 딜리버리가 잘 안 되면은 말짱 꽝이듯이 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물을 개발해도 사람 몸에 제대로 딜리버리가 안 되면은 말짱 꽝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딜리버리 관련된 기술들이 되게 그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쵸. 그래서 제목을 나는 윤종신이다라고 진 배경이 혼자서만 됐습니다. 너무 이해해서 너무 어려워. 그래서 SC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게 이제 제목을 지은 배경이 방금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자료를 쓰기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뭐 어떤 물질이 어떤 회사의 어떤 물질이 파이프라인이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동을 쳐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사리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큰 에너지 낭비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글로벌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빅파마들이 최근에 어떤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고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팔로우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자료를 그러면 참조 레퍼런스를 해서 이제 봐야 되냐? 공식력 있는 데이터를 이제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가장 공식력 있는 데이터는 결국에는 미국 FDA에서 어떤 약들이 승인이 되고 있다. 이걸 좀 시결을 길게 놓고 보면은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니까 뭔가 특이한 게 잡혀서 이번 자료를 쓰게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네. 3페이지 결론을 그냥 얘기합시다 먼저. 네, 결론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리지널사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고민이 최근 한 10년 동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셀트리온처럼 이런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쫓아오니까. 네, 워낙 쫓아오니까 내가 과거에 뭘 하나 개발해 놓고선 이걸로 이제 몇 년 동안 우려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쫓아오니까 이제 과거보다 돈을 덜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걔네들을 어떻게 못 쫓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써오던 전략은 이제 전형적인 전략은 적응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유방암 치료제라고 하면 이거는 뭐 위암으로도 늘리고 뭐도 늘리고 이런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최대한 특허 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방법 정도밖에 특허를 이게 투자가 됐으니까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네. 버텨왔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이걸 제형 변경이라는 무기가 더 생겼다.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투여 방식이
물론 지금도 주가 이제 정맥 주사거든요. 핏줄에다가 이제 긴 주사 바늘을 꽂아서 링거 형식으로 만든 거. 근데 이게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려운 기술들인데 이거를 이제 그 주사 저희가 독감 주사처럼 자가 주사든지 그렇게 주사로 바꾸는 것들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성공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들도 그렇게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바이오 시밀러들이 한 가지를 이제 과거에는 물질만 똑같이 만들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거보다 바이오 시밀러들이 결국 이게 다 시간하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쫓아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사들의 진입 장벽이 더욱더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다 망하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가 분명히 될 거다. 결국에는 시간과 돈이니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그리고 플러스 엔드 조건으로 SC 제형, 그러니까 그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기술도 현재 있는 회사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인플레이션 좀 재밌는 건데 그 인슐린 같은 거 당뇨병 환자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그 인슐린 자가 주사할 때 주사기 모양이 좀 재밌게 생겼어요. 그 형광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배나 이제 허벅지에 꽂게 돼 있는 건데 그게 특허가 수백 개씩 걸려 있거든요. 그 하나에 모양부터 시작해서. 네. 워낙 당뇨병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진짜 많습니다. 네. 저도 지금 50대니까 혈압약도 먹고 있고 근데 당뇨는 아닌데 항상 걱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음식은 못 멈춰요. 진짜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데 그러니까 제일 당뇨 주위에 앓으신 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주사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아프다. 이게 네. 계속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평생.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 내가 그쵸. 이걸 알더라고. 네. 이 그 SC 네. 제형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것들 특허들이 수백 개씩 걸려 있고 실제로 특허 분쟁 소송 사건도 제가 자료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플레이어가 몇 업체가 안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SC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지금 특허 갖고 플레이하던 그치. 업체들은 무조건 좋아진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뒤에 해외 기업들 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이게 될 것 다 같습니다. 해외 기업이잖아요. 지금 네, 결론에 맞습니다. 보면 네. 뭐죠? 대표적인 게 이름이 읽기도 어려워서 도저히 여기서 이제 할로자임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는 주사 제형으로 이제 변경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로슈의 그 저희 뭐 로슈라면 워낙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잖아요. 로슈가 다 할로자임의 기술을 다 갖고 와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소메드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그 BDC라는 회사인데 두 회사가 이제 주사기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슈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회사고 국내 기업으로 이제 셀트리온하고 알테오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내가 궁금한 게 알테오젠이 네. 어떤 의미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관련주로서는 가장 관련이 높? 알테오젠이 이제 알테오젠. 네네 알테오젠이 이제 청취자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이제 HTS를 켜놓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이 어느 날 갑자기 뭐 10몇 %가 튄 날이 있을 테고 갑자기 그만큼 또 빠진 날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거의 무슨 뭐 진짜 주가가 맞다. 정말 네. 그거는 모두 할로자임이 어떤 뉴스를 냈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할로자임. 네. 할로자임이 하고 있는 기술을 본인들도 그걸 살짝 특허를 회피해서 한다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SC 제어 약물을 이제 그 정맥 주사용에서 피하 주사용으로 바꿀 때 들어가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랑 두 개를 비교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기업 부분은 나중에 하고 네. 그럼 우리 들어가서 한번 네. 봅시다. 가장 먼저 보실 페이지는 뭐냐면은 이거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림 위주로 보시면서 사실 설명을 들으시는 게 되게 편하실 파트 1 테니까. 들어가는 거죠? 네. 14페이지에 있는 그림 5번하고 표 4번. 다 띄워놓고서 읽어보세요. 자료 앞에. 네네. 그래서 항상. 그 14페이지이고요. 그래서 그림 5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약이 어떻게 투여되는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약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약 어떻게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먹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은 진짜 입으로 먹으니까 약들을. 근데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약들은 입으로 안 먹잖아요. 다 이제 그 정맥 주사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왜 그런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까지 약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케미칼 약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케미칼 약들은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이 뭐 수소 몇 개, 뭐 산소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해서 그냥 만드는 화학물이지. 네, 화학물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무기화학 전공하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이거 해. 네, 특허 맞습니다. 갖고. 네. 그래서 이게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걸 뚝딱뚝딱 찍어내고 이제 뭐 밀가루 빚듯이 그 반죽 빚듯이 해갖고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구로 먹어도 돼요. 이게 뭐 소화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분자 사이즈라서.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오 의학 표현한 게 나오면서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옆에 그림이 이렇게 Y자 모양이잖아요. 이게 항체 모양인데 사이즈가 보통 이제 무게로 따지면 합성 의약품의 일반적인 합성 의약품의 무게가 이게 Y자구나. 네. 나 이게 뭔가 했어. 그냥 네. 왜 이렇게 이걸 뿌연히 사진을 넣어놨나 네, 했더니요. 이게 두 일반적인 이제 아스피린이나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분자량 무게가 한 100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 크네요. 그 사이즈도 되게 크잖아요. 네. 이 삼청 구조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입으로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 위장에서 다 분해가 돼요. 약효가 아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고민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모양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전달,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직접 주사를 이제 저희 정맥에 꽂아서 투여하는 방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IV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은 너무 불편해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자가 면역이다 이런 것들은 평생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데 2주나 아니면 3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직접 가서 나의 정맥에 그 긴 주사기를 꽂고 반나절 이상을 있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평생 동안. 근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해오던 건데 여기서 이제 착안하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여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형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정맥 주사는 너무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반 그냥 주사처럼 일반 주사처럼 아무데나 꽂으면 되거든요. 그 펜 스타일. 네, 맞습니다. 네.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막 탁 꽂아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나 많이 알아. 네, 맞습니다. 그게 최신이었는데 네, 이제는 맞습니다. 이 피하자는 더 다른 거더라고.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일단 되게 원하고 있던 거다. 그리고 이게 시간으로 비교해 드리면은 정맥 주사들이 보통 아무리 못해도 2-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이면 이제 집에서도 쉽게 놀 수 있는 거다. 병원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게 편리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돈도 절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자들만 원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공급자들도 사실 되게 원합니다. 공급자라고는 제약사인데 제형 변경을 한번 하고 나면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큰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은 거고 수요자들이라고 하면 아까 환자나 병원도 이렇게 하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이미 좋은 약을 개발해 놨는데 뭐 새로운 걸 개발하니 돈 쓰느니 이미 잘 맞습니다. 개발해 놓은 거 편리하게 접근하게 해가지고 네, 그게 더 핵심입니다. 많이 팔아먹자 이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최근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최근 이제 항암제나 모든 약들의 트렌드가 사실 지금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 예전에는 신물질들을 계속 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 그러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제형을 변경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섞었습니다. 병용 투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바이오시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로슈의 전략인데, 근데 병용 투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약을 이제 2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2개를 그러면 정맥 주사를 꽂는다는 게 아마 혈관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갖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제형이 자가 주사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약사에도 좋은 거고 수요자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냐,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거냐. 그 16페이지에 있는 그림 6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 시장에서 허셉틴이 그 자가주사 형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미 시장 점유율 50%가 넘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요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런 것들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물질 개발에 돈이 어마어마한 실패 확률도 엄청 높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할 수 있는 거거든.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아직 이 주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네. 그러니까
로슈가 잘하는 것 같아. 로슈가 정말 뛰어난 회사죠. 로슈가 따로 가더라고 주가도. 네. 그래서 따로 가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얘네들은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완전 차별화되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완전 따로 로슈가. 그러니까 나 해외 그러니까 그 세스케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국내 주식만 안 보시면 네. 훨씬 이렇게 이런 변화는 로슈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뭐 그림 8번, 9번에는 실제로 이제 그림 넣어놨고요. 이게 허세틴 IB는 이렇게 맞는 건데 SC는 이렇게 맞는다. 훨씬 간편하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선택은 뭐 진짜 당연히 SC로 갈 수밖에 너, 없네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네. 당연한데 이게 그만큼 약기 퍼지는 효능이요?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흡수율?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맞추기 거죠. 그게 좀 어렵대. 어려운. 네, 그게 기술이죠. 의사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수 씨가 싫어하지 않지? 병원에서? 아 근데 병원에서도 이걸 더 좋아해요. 아, 그래? 아, 왜냐면은 그래요? 이게 저도 몰랐던 건데 제가 그래서 21페이지에 별첨으로 실제로 정맥 주사 그것들을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했는데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용량 계산 잘못하면은 이것도 의료 사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포장된 편하게? 주사기에 그냥 딱 주면 되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뭐 간호사나 의사 입장에서도 의료 사고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본인들이 일이 줄어드니까 이게 편해하는 일이 거죠. 노가다거든. 돌면서 계속 맞춰주고. 네, 맞습니다. 막 진짜 해야 노가다입니다.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파트 1에서는 시장이 커진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트 2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형 준비 과정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 네. 그래서 생략하고. 네. 뭐 SC 파트 2에서는 이제 이 SC 제형이 이렇게 좋은 거면은 타 개발을 그만 다 하려고 할 텐데 왜 개발을 못 하고 있느냐? 몇몇 글로벌 제약사 외에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 네, 같아.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잘하는 거 아닌가? 셀트리온은 어쨌든 이 기술이 있고요. 있으니까. 네. 내가 이거 가끔 놀라는 게 그렇게 셀트리온도 우리끼리도 욕 많이 하고 뭐 진짜 의혹의 시설을 항상 하는데 네. 참 이거 뭐가 뛰어나냐면 글로벌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서원아 맞냐? 맞아요. 희한해.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해서 어느 날부터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셀트리온은 뭔가 그 위의 경영진들이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해야겠다를 빨리 해가지고 비즈니스 잘하는 이걸 것 같아요, 잘하는 건지 안 진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 이게 여담으로 제가 들은 거는 이게 서정진 회장님이 먼저 하자고 하셨다고 그랬대요, 하더라고요. 또? 네. 근데 이제 감동이 사실 있네. 근데 임원진들은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어려운 기술이고 돈도 많이 드니까 뭐 저희 입장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이거 맞으니까 해야 된다 지금 해서 어쨌든 뭐 잘 그때 방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잊질 않는 게 처음에 셀트리온이 옛날에 정말 약간 잡주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 재고자산 갖고서 막 할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뭘 하는 줄 알겠는데 야 이게 통하겠나 했는데 그 시장이 열리니까 네. 그 재고들을 떨 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건 그 네. 재고를 네. 이게 재고가 좀 길잖아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장이 커지는 거를 잡아내는 게 참 중요한데 네, 그게- 그걸 잘 잡아내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뭐 트렌드를 읽는 눈인데 그걸 참 준비를 좀 잘했던 것 갑자기 설득 같습니다. 갔는데 우리는 본론 갑시다. 네, 그 그래서 일단은 뭐 자세한 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크게 그 SC 제형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약물 자체를 용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뭐 어려운 기술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당연한 게 저에게 링거 맞을 때 보면은 그 투명한 그 파우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용량이 많잖아요. 눈 딱 보기에도 그러니까. 대충 봐도 많아 보이잖아요. 이걸 이제 형광펜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거다 피부에 가지고 된다. 그쵸, 그쵸, 그쵸. 황당한 거지 그쵸. 사실. 뭐 이게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약효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결국에는 농도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독감 주사 이제 뭐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근데 저 독감 주사 몇 번 맞아봤는데 유난히 어느 애 거는 맞으면 되게 아픈 그게 있거든요. 주사를 잘못 넣은 거야. 아 그러면 아니, 어깨에 되게 이렇게 뻐근한 게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피부 조직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구성이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이제 외부 물질을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 조직이 이제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고 멍들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망가진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약물을 이렇게 다 개발을 해놔도 결국에는 사람 몸에 넣는 디바이스는 주사기다.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이 모두 충족이 되어 있어야 이제 SC 제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인 그 고농도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4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그런 것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그 처음에 공부하실 때 뭐가 궁금할 거다라는 건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같은 우리 문돌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문돌이 수준에 맞춰서 이게 항상 네, 공부를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뭐 제가 궁금했던 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거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때문에. 하세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그쪽 업계에 계신 분인데 그 유튜브 네, 맞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본 거야. 그걸 TV에서 떠 있길래 봤는데 네. 야, 그 친구는 어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냐고. 왜냐면 경영진이다 보니까 이쪽 약하거든. 네. 그걸 경영은 하고 있지만 네. 전문 경영으로 그래서 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분이 뭐냐면은 이제 농도 관련해서 25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따로 네모 칸 안에 넣어놓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던 거거든요. 요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되는 건데 약물 뒤에 보면은 이제 용량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휴미라는 약이 1회 투여 용량이 40mg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0.8ml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뒤에 있는 0.8ml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 그 볼륨이라고 이제 이걸 표현하는데 전체 약물 총량 우리 몸에 들어가는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미리그램은 이 그 약의 진짜 그 약 성분의 무게를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피하 주사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뒤에 미리리터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미리리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걸 보는 거구나. 네, 뒤에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첫 번째 이게 이그젠플을 2개 달아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거 휴미라라는 약은 0.8ml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사가 그냥 저희 몸에 그 스무스하게 그냥 그 약물이 투여가 돼요. 특별한 엄청난 기술이 없어도. 근데 뒤에 거는 보면은 이게 5ml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좀 이렇게 기술들이 있어야 저희 몸 안에 이제 피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6배네. 네, 그런 것들이다라고 일단은 뒤에 거를 봐야 된다. 미리리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걸 이제 넣어놨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고농도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약물의 전체적인 어쨌든 양이 제일 중요하다. 주사로 이제 넣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 피부에 주사로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 용량은 2.0ml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저희 주사로 못 논다. 정맥 주사로 놔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제 그 전체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양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약물을 최대한 이제 쫙 물들을 많이 빼고 약물들 거의 곡체화되겠네.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찐득찐득하겠죠. 그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치. 왜냐면은 왜 어렵냐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28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20번인데 아까 Y자 모양들이 이제 양 모양인데 이게 엉겨 붙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 이것들을 확 모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Y가 막 깨진. 네네. 선 붙어버렸죠. 예. 실들로 막 연결돼 있잖아요. 아래 요게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림 21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농도를 최대한 압축시켜 놓으면서도 안에 있는 이제 성분들이 붙지 않게끔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이게 고농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쫙 줄여 놓으면 이제 되게 찐득찐득해져요. 찐득찐득하면 그만큼 피부 놓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찐득찐득하면 왜 놓기가 어렵지? 이게 할 때 해야 되니까 넣어야 되니까 넣어야 또 되니까. 이게 통과 안 되겠네. 네. 참.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극복을 해야 이제 고농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이제 저도 좀 뒤져봤거든요. 어떤 회사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제 표 7번이 제가 기술 그 회사들을 이제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표에 보시는 기업들한테 과거에 라이선스 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SC 제형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은 약물을 최대한 응축시키는 기술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만약에 어떤 약물에 대해서 SC 제형으로 바꿨어. 네, 그것도 신약이야? 신약이죠. 신약이죠. 아 그러면 이게 신약이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걸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SC 제형만 바뀌어도 같은 약인데 네, 신약입니다. 신약이면 또 인정받고 이거는 진행 맞습니다.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신약의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건데 미국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약의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약물이 이제 새로 어떤 회사가 이제 신청하러 왔을 때 레퍼런스 약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가 신약의 그 기준이거든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네, 없으면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SC는 그냥 물질은 있는데. 네, 그 물질에 SC가 있는지. 아, 네, 그러니까 먼저 SC 하는 놈이 장땡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신약이죠. 예, 신약입니다. 아, 이것도 골 때린다. 네. 음. 그래서 이런 이해했어.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되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고민을 투자자들은 엄청 이쪽 투자하겠네. 맞습니다. 돈 태워가지고 이거는 해볼 맞습니다. 만하지. 왜냐면 승률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뭐 순서를 조금 제가 좀 거꾸로 했는데 이제 4페이지에 그 아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래쪽. 네, 미국 이제 항체의약품 엄청 늘어나네. 네,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해석하면 트렌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나타난 가장 큰 눈에 띄는 현상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제형 자체를 SC로 SC가 더 많아졌네 이미. 네, 주사보다. 네. 이게 가장 제가 이 자료의 핵심 그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있거든요. 이미 이 시장은 어마어마해. 우리가 눈치 못 챈 거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안 하지? 이거 이렇게 커지는. 어려우니까 못했죠. 그리고 따라하기 급급했으니까 다 IB를 따라했거든요. 저는 제 커버리지 종목이라서가 아니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대단하다 느끼는 게 이런 트렌드를 과거에 이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는 정말 잘 읽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트렌드 잘 보는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고농도 기술이 일단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피부에 약물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피부에서 저희 모세혈관으로 해서 이제 그 약의 성분들이 흡수가 돼야지 이제 저희 몸을 타고 가면서 이제 약이 듣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피부의 조직이 되게 촘촘해요.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 이거를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주사가 쉽게 이렇게 할 수 네.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되게 촘촘한 게 그 그림 23번을 보시면 뭐가 되게 그 지저분하잖아요. 되게 뭔가가 이 뭐냐면은 여러 단백질들이랑 여러 탄수화물들이 막 엉켜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건물을 질 때도 강도를 높이려고 하면 그냥 시멘트만 붓는 게 아니고 중간에 철근 같은 걸 이제 박아두고 이제 시멘트를 부어야지 그게 오래 가잖아요. 저희 피부 조직도 마찬가지인 게 세포들이 서로 막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여러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공간도 약간씩 공간이 있어야 돼 건물.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다 붙어서 깨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네. 균형을 그래서 그 잡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철근 같은 역할을 해준 것들이 뭐 콜라겐 그리고 예전에 뭐 샴푸 이름이었던 엘라스틴. 그 엘라스틴 그런 거예요? 네, 몰랐어. 그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저희 몸의 구조를 잡아주는. 그래서 저희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처지는 이유가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못 잡아주니까 피부가 처지는 엘라스틴 거고요. 샴푸는 그걸 하면 그래서 머리에 뭐.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요런 너무 이게 구조가 촘촘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걸 이제 좀 구멍을 내줘야 여기에 약물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중에서 뭘 분해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사실 콜라겐을 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엘라스틴을 부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데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약들을 보면은 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다 부십니다. 히알루론산. 네. 저희 이게 필러로도 많이 쓰거든요. 히알루론산을. 설명 좀 해줘. 네, 히알루론산을 부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히알루론산이 이 피부에 있는 이걸 부시고 해야 된다는 네, 거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사액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쵸. 아 이게 빠꾸 있으니까? 네.
약물이 투여 양이 많으면은 부시고 인위적으로 부시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회복이 돼 이게 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무섭네. 이게 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맞습니다. 회복이 안 되면 이게 괴사할 거 아니야. 네,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무섭네요. 제가 말씀드릴 핵심 그 핵심입니다. 아 무서워. 갑자기 뭐 구조물 깨고서 이게 자동 네. 면역이 안 되면 이게 네. 피부 괴사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그쵸.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그걸 과학자들이 너 나 기분 좋게 이러고 핵실험 아니요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 그게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히알루론산만 부시지? 콜라겐도 부실 수 있고 뭐 이어가 불리는데 왜 다 모든 약들은 다 히알루론산만 부신다고 하지? 그게 뭐냐면 방광기 때문에 그랬어요. 방광기. 네. 그러니까 한 번 무슨 부시면 그게 언제 복구되는가? 복구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콜라겐이 한 번 부시면 복구되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괴사죠. 그러면 괴사인지 그거는. 일라스틴은 70년 걸리거든요. 진짜? 네. 야 이거 복구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저희 이거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미라 같은 거 발견됐다고 하면은 머리카락들은 좀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 엘라스틴이잖아요. 맞네. 네. 미라 되면 해골 그렇죠. 다 썩어져 있는데 머리카락 좀 남아 있잖아요. 좀. 네. 그게 엘라스틴이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부시면은 그만큼 복구가 어렵거든요. 근데 히알루론산이 부시면은 다시 복구를 했는데 5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문제 노렸던 없잖아. 것 딱 같아요. 복구되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부셔야 되겠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 이것만 건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괴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부시는 요소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성분이었고요. 어렵다. 히올레다. 네, 히알루로니다제가 히알루론산을 이제 녹이는 효소인데 발견된 거는 사실 20세기 초반에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우리 몸에 어디서 제일 많냐면은 저희 그 남성의 정자에 가장 많이 있는 성분입니다. 이게 여기 글을 보니까 수정될 때 정자가 난자 세포막 뚫어야 되는데. 네, 난자가 그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네네. 그때 얘가 그 분비하는 게 히로라산이었구나. 네네. 아, 신기하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데 또 바로 딱 이게 바로 생기잖아요. 이게 못 들어오게. 그렇지. 정자가 들어가면 한 바로 마리만 생기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히알루론산이 딱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분해하는 것들이 이제 앞에 정자 그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이것도 말된다. 뱀 독이 빨리 퍼지는 이유도 히알루론산을. 네 맞습니다. 네. 뱀 물리면 바로 피부에 바로 이걸 네. 뚫고 들어가니까 독이. 네. 이거를 사실 20세기 초반에 이걸 왜 이런지를 밝혀냈는데 이걸 약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약은 사실 그 아래 그림처럼 1948년도에 처음으로 관련된 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다 동물유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의 정자에서 추출한다든지 뭐 양의 정자에서 추출한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사람께 아니잖아요. 사람께 아닌 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막 반응을 하니까 사실 뭐 그다지 딱히 좋은 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 거를 써야 됩니다. 사람 거를 결국 써야 되는 거고요. 사람의 그 염기 서열을 그대로 이제 따라한 따라한 그 것들 약이 필요했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든 데 성공한 회사가 할로자임이고요. 할로자임. 네, 2005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효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진 않았네. 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그래서 지금 이 약을 쓰면은 뭐가 좋냐면은 대표적으로 이 약들이 최근에 가장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적응이 많이 되는 첫 번째는 암 치료에 이것들을 적용시키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암에는 왜? 그 대표적으로 췌장암 관련된 약들에 이걸 되게 많이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췌장암은 하거든요. 치료 안 되는데 그거. 그렇죠. 치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을 써도 약물이 이제 그 암세포에 직접 가서 이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약물이 암세포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히알루론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어 애들이. 그 췌장이 순두부 같거든. 네, 그렇죠. 겉을 그치. 또 막죠 둘러싸고 있는 게 히알루론산입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정교하고 그쵸.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외과적인 함부로- 수준도 너무 어렵고 맞아. 약물을 써야 되는 건데 그 막을 또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섞어 쓰면은 이게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니까 그 막을 뚫고 들어가서 약물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발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한 축은 이걸 이제 주사제에다가 녹여서 같이 쓰면은 사람이 이제 이걸 피하 주사로 놨을 아무리 그 약의 용량이 많아도 이걸 과거에는 정맥 주사 했었는데 요 히알루로니다제 이거를 이제 써갖고 저희 그 피부에 넣으면은
피부의 안에 있는 이제 그 구조물들이 이제 분해가 되잖아요. 순간 분해되면서 네, 순간 분해돼서 약물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복구 바로 되고. 복구 안 되면 뭐래? 복구 안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현재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상용화 됐느냐? 상용화 됐고요. 그래? 네. 이미? 네. 그 상용화에 성공한 근데 약이 아직 몇 개 없어요.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은 표 10번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거는 표 10번에 있는 세 개입니다. 로슈의 허셉틴. 헙세틴 이거였구나. 네. 그리고 네. 이해했어. 그리고 또 저기 로슈의 리툭산. 리투상 이 두 가지가 로슈가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짱이죠. 로슈가 잘하는 거네. 짱이죠. 예. 로슈만 주가가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누구랑 보다가 블룸버그 보고서 이거 맞습니다. 보니 뭐 누가 그랬더니 애들 잘 모르더라고. 네. 로슈가 좀 독특하게 네. 해오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도 얘네가 약간 뭐 제가 과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간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그 트렌드를 선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 같은 것도 쓸 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지금 상용화를 시킨 약들이 있고 실제로 허세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에서 팔리는 허세틴 아까 그래프 처음에 보셨겠지만 50% 이상이 다 이 허세틴 그 피하 주사로 이미 쓰고 있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히트 약이 이거를 상용화 시킨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근데 어쨌든 현재 상용화된 약은 현재 한 3개 정도 있다. 그리고 그 3개 약은 현재 지금 되게 잘 팔리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SC 제형에는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게 필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용량이 2ml 이하로 되면 용량이 크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 그냥 거고. 해도 돼요. 용량이 크면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굳이 그 밀리리터를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약들을 찾아봤거든요. 35페이지는 표 11번이 현재 지금 상용화된 SC 제형의 바이오 의약품을 정리해 봤는데 그 유무라고 해서 RHU20PH 이게 이제 히알루로니다제거든요. X표가 이거 그 적용 안 한 약들 그 동그라미 적용할 약보다 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 없네. 네. 근데 옆에 이제 차이가 뭔가를 보면은 밀리리터 차이가 좀 보이실 아까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용량 차이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재밌는 게 이게 밀리리터가 작아도 이 요소들을 쓰려고 하는 시도들은 좀 하긴 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적혀 있어 읽었어요. 네네. 근데 진짜 파괴 안 하면 되게 아플 거 아니야. 아프죠. 파괴하는 게 낫잖아. 하는 게 낫죠.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덜 아프니까. 내가 그쵸? 그냥 해가지고 방광기만 짧다면 진짜. 네, 맞습니다. 복구만 된다면 네. 하는 게 낫지. 네. 그렇습니다. 복구 잘 되게 하는 무슨 크림 같은 거 바르면 되겠네. 주사 맞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어쨌든 되게 뭐 사실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기술 같잖아요. 어렵지. 이건 그래서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이게 상용화 시킨 회사는 할로자임밖에 아직까지 없다. 야, 얘네 회사 대박 났겠다. 할로자임 아니야?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뭐 뒤에 종목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이 한 2.5조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진짜? 예. 야,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 진짜 비싼 거다.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신라진이 더 비싸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네. 또 괜히 욕먹는다 너.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SG 제로 갈 때 결국 사용 펜타입 어떤 주사기 형태가 네 굉장히 주사기도 중요한-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약물이 좋아도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몸 안에 넣는 거는 결국에는 하드웨어고요. 그럼. 이 하드웨어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모든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가 주사 형태가 커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어린이들이 그 선천적인 그런 병이 있어서 어렸을 때 이제 성장 호르몬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근데 걔네들이 사실 되게 큰 고통을 받는 게 매일매일 주사를 이제 찔러야 되거든요. 그치. 그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최근에 그 친구들이 이 펜타입이 나옴으로 있어서 고통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것들이 이제 그 항암제 쪽에서도 최근에 이런 시대에 지금 다 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쪽 시장이 된다는 거를 이미 인슐린 같은 거에서 다 느꼈기 때문에 특허를 엄청나게 지금 다 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이런 게 약한 것 같아. 네. 나중에 약물보다 네. 인슐린 같은 것도 주사제 네. 엄청 비싸게 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뒤에 사례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게 실제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신약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을 때 네. 사실은 하드웨어 쪽도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네, 엄청납니다. 진단 쪽도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쪽이 전혀 약하죠. 약하니까 네. 이게 좀 그런 쪽에 기업이 하기에는 우리가 또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아까 그 분쟁 사례를 3개를 특허 사례를 넣어놨고요. 넣었네. 그래서 이제 산업이 또 나오네. 사노피랑 일라일리 사건이 사실 되게 이슈가 엄청나게 됐던 거고요.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가장 거의 뭐 되게 의미 있었던 그 미국에서 이제 이게 그 서로 이제 소송이 걸렸던 건데 결론은 뭐냐면은 일라일리가 이제 포기를 했고요. 사노피한테 현재 지금 로열티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노피가 이제 오리지널을 갖고 있었어요. 란투스라는 이제 인슐린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인슐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약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이 이걸 못 들어가냐? 결국엔 하드웨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그냥 편하게 맞는 네. 거가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드웨어를 특허를 못 깨요, 잘. 그러니까 이거 비싸게 한다고. 네, 그래서 일라일리가 이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를 다 개발해 놓고 들어갔는데 하드웨어에 이제 이게 걸려갖고 이게 계속 소송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일라일리가 사실 손을 든 거고요. 사노피 입장에서도 뭐 얘네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것보다는 로열티 뭐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현재 지금 세트를 맺어서 이제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국내 기업하고 연관돼 있어서 사실 되게 좀 흥미로웠는데 이번에도 뭐 공교롭게 사노피였고요. 사노피가 사실 최근까지 소송을 했던 건데 머크랑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약간 좀 그 앞에 소송건과 달리 이거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머크랑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하는데 돈 다 써놓고 끝까지 다 해놓고 이 하드웨어 기술을 못 깨서 그냥 포기. 막판에 하드웨어를 사노피가 또 잡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림 37번이 제가 그 전자공시에서 그냥 캡처한 건데 작년에 그거 보면은 이제 공시 떠 있거든요. 란투스 관련된 거? 네, 그래서 포기했다. 라는 이게 거 이제 이 내용이었구나. 네, 그래서 다 해놨는데 결국 하드웨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다 개발 다 해놓고 임상 3상까지 다 끝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에서 막혀 그냥 포기한 사건이었고 이거는 세 번째는 제가 굳이 왜 넣었냐면은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넣었냐면은 이거 현재 소송건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품 출시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사노피가 잡아버렸네 이걸 다. 네, 하드웨어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사노피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가 가장 뭐 어쩌면 먼저 했기 때문밖에 없는 네, 거야.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핵심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이게 데일리 제형이거든요. 이제 매일 그러니까.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건데 거의 이제 평생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네. 비싸대. 네, 맞아요. 비싸죠. 좋은데 비싸대. 네. 근데 이게 사실 형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인슐린 중에. 근데 이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이유들이 안 아프니까. 네. 좋고 그리고 뭐 확실히 이게 엄청난 혁신이고 이거 엄청난 거래. 왜냐면 네. 엄청난 건데 이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딴 애들이 왜 못하나 했는데 나는 특허로 다 걸어놨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막혀있나 했더니 특허들 구글 패턴트 가서 들어보면은 이 조그만 주사 형광펜 모양의 특허가 300개 400개씩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IT 쪽보다 이쪽도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네. 우리가 너무 신약 뭐 맨날 이거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네. 엄청 커지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서두에 자료를 쓰게 된 이유를 오늘 모니미테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신약 신물질을 개발하는 게 물론 그게 제약사의 본업이긴 한데 이게 라이센스화지 될지 안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손에 잡히는 거를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썼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주는 반응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네. 타례를 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투자 네, 입장에서 맞습니다. 본다면 네. 그래요.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뭐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전부 다 원하시는 거는 막 신라전 이런 것들 얘기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네. 얘기가 아니어서 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재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이쪽으로 엄청 돈이 몰리고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투자할 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기업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2부에서 하려고. 네, 그리고 기업 보시면은 주주도 구성 보시면 좀 깜짝 노르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종목 글로벌 기업까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 네.